안녕하십니까. 우리 형철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김민석 집권을 준비하겠다 막말을 퍼붓고 있는데요. 결국 선거용이죠. 영광에서 민주당 이재명 당이 조국당한테 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검정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이고요. 전라도에서는 이 영광 군수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광에서는 아마 이재명이 질 겁니다. 조국당이 승리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이 여기서 져야만이 문재인 심판이 더 급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것은 하늘이 지금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전라도에서는 패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보면 이재명 입지가 상당히 약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가 문재인 심판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재보선만 끝나고 나면은 문재인 심판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가 문재인 심판하는데 적극 도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김민석이가 집권을 준비하겠다. 김건희 윤석열 정권이 지금 붕괴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도 영광에 조국당이 지고 있다는 증거고요. 결국 호남에서는 이재명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조국당이 호남당이죠. 조국당이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라도는 이재명이 친노 세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알죠. 이미 민주당 이재명이가 영광이 몇 번 내려갔는데 상당히 그 주민들이 싸늘한 그런 반응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지금 이런 김민석을 내어서 막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막말을 해야만이 지난 전당대회 때도 어땠습니까? 정청래가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릴 것 같이 생쇼를 하니까 호남 사람들이 어때요? 이재명을 86%로 확실히 밀어줬지 않습니까? 자, 결국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김민석이가 윤석열 정부 이제 곧 무너질 것 같다. 막 이렇게 선동을 하면 호남 사람들이 또 그걸 알아듣고 또 이재명 잘한다라고 밀어줄까 해서 김민석이가 이런 막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안 속을 겁니다. 호남에서 조국당이 이재명 민주당을 이겨서 이재명의 입지가 상당히 약해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좌파 언론이 모두 호남 언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호남 언론들이 더더욱이 지금 이제 광주 언론이나 이런 신문들이 무조건 지금 조국당을 지금 밀고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이재명이가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자, 결국 민주당에는 호남 세력과 친노 세력이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에는 친박 세력, 즉 윤석열 대통령과 배신자 김무성 세력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명태균이나 김대남이를 내세우고 지금 문재인 세력과 함께 손을 잡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김무성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모든 언론은 여러분들 믿지 마시고 우파 유튜버들도 믿지 마시고 우리 정치 읽기만 믿으시면 됩니다. 지금 모든 우파 유튜버들은 이 좌파 언론들이 선동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또 그 언론들의 선동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파 유튜버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우파 국민들은 우파 유튜버들 그리고 이 대중 언론을 워낙에 기본적으로 믿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신뢰라는 것이 이 TV 언론에 얼굴을 내비치면은 그리고 또 구독자 수가 많으면은 그것이 곧 신뢰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좌파 언론들이나 또 우파 유튜브들 중에서 구독자가 많은 그리고 TV에 자주 얼굴을 내미는 그런 사람들을 또 신뢰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하나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치 내면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 읽기만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리고 하늘의 수를 읽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치색이라는 게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 밑 배경만 알고 나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 배신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이가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제 선거용입니다. 왜냐하면 왜 선거용에는 이렇게 한동훈이가 이런 발언을 하느냐. 지금 우리 우파 국민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윤석열 정권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 좌파 세력들의 거짓 선동을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도층, 즉 우리 국민들 중에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파는 어차피 우파를 찍게 되어 있고 좌파는 좌파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도층은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이 좌파 언론들이 거짓 선동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이 중도층은 좌파 언론을 보고 또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 언론들은 지금 김건희 여사가 너무 나서서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중도층은 그것을 지금 세뇌되어 있단 말입니다. 선동이 되어 있죠. 이 좌파 언론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선동되어 있는 중도층을 표로 연결하려면 어떻습니까? 그 중도층이 원하는 말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통령실에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어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런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중도층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국민 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그 중도층을 향해서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도층이 역시 한동훈이구나 해서 국민의힘을 찍을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가 이런 발언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이 되어서 김건희 여사를 적극 옹호하고 나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중도층은 이미 좌파 언론에 이 선동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찍어주겠습니까? 안 찍어주죠. 그렇게 되면 한동훈이도 정신 못 차렸구나 하고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나서고 있는데 한동훈이도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한패구나 라고 해서 중도층이 어때요? 전부 민주당을 찍게 되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지금 일하는 것은 선거용이다. 결국 국민의힘은 친박 세력 윤석열 대통령과 이 배신 세력이죠. 김무성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김무성이 마지막 히든 카드를 던졌죠. 명태균, 김대남을 던져서 지금 문재인 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동훈은 대통령실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용이죠. 요거는 중도층을 향한 분위기 전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좌파 언론의 선동이 지금 되어 있죠. 호남 문재인 언론이 선동되어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관련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중도층이. 자, 우파 30%는 우파를 찍습니다. 좌파 30%는 그냥 눈 감고 좌파를 찍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는 항상 중도층입니다. 이 중도층은 민주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이 중도층은 그때그때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금 국민들이 하도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국정에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중도층은 정말 그런 것 같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계속 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으니까 중도층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나섰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도층의 마음을 얻고자 한동훈도 김건희 여사가 너무 나서면 안 되겠다 이런 말을 중도층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이 우파도 좌파도 아닌 중도층이 가장 중요하고 이 중도층이 한 40%쯤 됩니다. 이 중도층은 그때그때 언론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중도층을 향해서 표를 달려면 당연히 그 중도층의 생각을 대변해 줘야만이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줄 수 있겠죠. 이건 모두가 선거용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중도층을 향한 선거 전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용산 대통령실과 독대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 선거만 재보선만 끝나고 나면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은 약속대련이기 때문에 밥 한 끼 값이다. 아주 가볍다. 이것은 해결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은 약속대련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입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무성이가 히든카드로 던진 명태균, 결국 이 명태균이가 김건희 여사의 어떤 타격을 주기 위해서 김무성이가 이 명태균을 던졌습니다. 자, 결국 이 명태균이가 나섬으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타격도 물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과정에서
뭐 아무런 국민의힘의 지분이 없고 국민의힘은 김무성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김무성이가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서 완전히 그 박파를 완벽하게 다 그냥 퇴출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모두가 이 국민의힘은 완벽한 김무성 당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가려니 명태균이든 누구든 이 모두 김무성 세력이니까 지난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맨바닥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그거 하나만으로 사실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무성도 윤석열 대통령을 받아주기 싫었지만은 국민의 지지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명태균이가 김건희 여사한테 큰소리 떵떵 친 것들 이런 것들을 아마 지금 언론에 내세워서 결국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이도 어떤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김대남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 좌파들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라고 지금 김무성이가 명태균이를 내세웠습니다. 자, 김무성이가 사람을 부릴 때 뭐로 부립니까? 약점을 잡고 부리는 것입니다. 명태균이가 이렇게 언론에 터뜨리기 싫어도 명태균의 약점을 김무성이 잡고 있기 때문에 김무성이가 명태균이한테 너 지금 나가서 그렇게 터뜨려라고 하면은 안 터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태균이가 CBS가 전형적인 좌파 언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나가서 터뜨린 거 아닙니까? 결국은 명태균이를 내세워서 이제 김무성이가 문재인 정권을 치는 줄 알고 지금 명태균을 던진 것입니다. 마지막 히든카드다. 김무성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다 이겨냅니다. 지난 국회 때는 모두가 김무성 세력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번 총선을 거쳐서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으로 많이 바뀌었죠. 이 배신 세력들은 한 1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김무성이가 뒤에서 약점을 잡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결국 지난 김건희 특검 때 보면 4명의 이탈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네들은 김무성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나경원, 김기현, 주호영 그리고 배현진은 홍준표 키즈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권표를 던졌거나 아니면은 이 무효표를 만들었죠. 결국은 무효표는 배현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 4명 외에는 그래도 윤석열 정부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요 4명 정도는 버려도 되는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윤석열 한동훈이 나타나기 전에는 모두가 김무성 세력이 국민의힘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104명이다. 4명 정도가 이탈표가 있는데 그 이탈표는 김무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또 하나는 홍준표 키즈 배현진도 사실은 언제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지지난 총선 때는 어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국민의힘은 이 김무성이가 뒤에서 상황 노릇하면서 지네들끼리 권력 다툼을 했지 않겠습니까? 상상도 못했겠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친박 세력들을 완전히 지지난 총선 때 거의 뭐 완전히 퇴출 다 시키고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친박 세력들을 완전히 모두 이제 지지난 총선 때 퇴출을 시켰으니까 그 배신 세력이죠. 김무성이는 뒤에서 상황 노릇하면서 딱 있고 배신 세력 유승민, 이준석, 홍준표, 나경원, 오세훈 이 자들이 이제 서로 경쟁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김무성이가 명태균을 이용해서 여자들을 또 관리했지 않겠습니까? 유승민이, 이준석, 홍준표, 나경원, 오세훈 이 자들을 누가 관리했겠어요? 김무성이가 명태균을 이용해서 누굴 관리했겠습니까? 유승민, 이준석, 홍준표, 나경원, 오세훈 이 자들을 대권을 노리는 이 자들을 뒤에서 명태균이가 또 관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명태균이가 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면서 하나의 보험용으로 홍준표를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이준석도 물고 늘어졌죠. 결국은 이 이준석이나 홍준표나 이 자들도 지금 명태균이를 멀리하고 있죠. 왜요? 아니, 명태균이한테 책이 다 잡혀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무성도 상당히 머리가 사실은 정치적인 머리는 완전히 능구렁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홍준표라든지 오세훈이라든지 나경원이라든지 이 자들이
김무성 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가만히 보니까 김무성이는 완전히 뒤로 내려앉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무성이를 거의 제압한 듯 보이니까 홍준표도 어때요? 유승민을 지금 배신자라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도 어때요? 계속 홍준표하고 서로 갈라지려고 하고 있죠. 홍준표라든지 오세훈이라든지 이자들도 김무성 손에서 슬슬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김무성이가 홍준표 너도 엿먹으라 하고 명태균을 던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명태균은 정치 브로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명태균을 검찰 조사에서 철저히 하면 누가 걸리겠습니까? 홍준표라든지 이자들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명불 명태균한테 넘겨준 자가 홍준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도 걸려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타격을 주기 위해서 김무성이가 명태균이를 던졌는데 그 히든 카드죠, 마지막. 그런데 결국은 명태균이한테 맞아 죽을 사람은 이 배신 세력들이다. 오세훈이라든지 홍준표라든지 이준석이라든지 뭐 이자들이 아마 결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뒤에 케미는 유승민이야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명태균도 이제 보험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지금 검사 정부인데 한동훈이가 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태균도 보험용으로 홍준표를 물고 들어간 것입니다. 홍준표를 물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홍준표를 배신 세력이니까 공격을 하라. 그래서 이 물타기를 한 것이죠. 명태균도 김무성한테 책이 잡혀있기 때문에 김무성이 말을 안 들을 수 없습니다만은 이 정부가 검사기 때문에 검사 정부기 때문에 이 명태균도 이 배신 세력들을 다 물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신 세력들도 꼼짝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도 자세히 보면요. 명태균도 상당히 머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무성이가 이 지금 CBS 가서 김건희 여사를 치라고 이렇게 던졌는데 명태균이도 반대는 어떻습니까? 명태균이도 좌우로 딱 보지 않겠습니까? 아, 김무성이가 나한테 CBS 나가서 이것을 터뜨리라고 했다. 그러면 나도 보험용으로 누굴 물고 늘어져야 되겠다. 홍준표라든지 이준석이라든지 오세훈이라든지 이자들을 물고 늘어져야 되겠다. 이자들을 물고 늘어지면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김무성이가 있는 거니까 김무성 뒤통수도 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정치세계가 그야말로 물고 물리는 이런 관계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결국은 김무성이가 명태균을 이거 던지는 그런 카드는 아닙니다. 그는 이제 급했죠.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으로 문재인이가 마지막으로 공격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이 재보선만 끝나고 나면은 무조건 어때요? 문재인 세력을 치고 들어가는데 이 재보선은 그야말로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이재명의 어떤 입지를 강화하느냐 약화하느냐 그거에 달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동훈이가 금정에서는 이겨야 되는 것이고요. 영광에서는 이재명이가 이겨야 되는데 영광에서는 이재명이 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영광에서 지면은 입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더더욱이 문재인 세력을 치야 되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치고 들어가면은 이재명이는 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오타가 있었네요. 10월 16일 재보선이 끝나고 나면은 문재인 심판은 바로 들어간다. 이제 그것이 알기 때문에 이 좌파 세력들도 마지막 김건희 여사를 선동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무성도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라고 지금 명태균이를 언론에 던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좌파 언론들이 거짓 선동 분위기 전환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이 거짓 선동을 막는 그런 용도로 하늘이 문다이를 이용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무인기를 이용해서 이 호남 문재인 세력들은 북한하고 또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 세력들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 문재인을 공격하는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북한 무인기를 보내서 그야말로 삐를 살포하고 하니까 김정은이가 아주 발끈하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이 문재인 호남 세력들이 지금 발끈하고 국회에서 북한하고 갈등 조장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문재인 호남 세력은 북한하고 한편인 것이고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 문재인을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좌파 언론들을 잘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수세에 몰려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수세에 몰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는 지금 잘 방어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들이 거짓 선동도
좌파들의 거짓 선동이죠. 결국 이 선동을 잘 막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뒤에는 하늘이 있는 것이고요. 하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요. 이 좌파 문재인 세력의 뒤에는 좌파 언론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좌파 언론, 이 문재인 언론이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늘이 계시는데 뭘 걱정을 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뒤에는 하늘이 있는 것이고 그 하늘의 섭리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실행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